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 참 많이 드시죠? 그만큼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에서 전해드린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도 있었고요. 기업들이 예상외로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호재에 귀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드는 시기인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은 또 폭등하는 흐름을 좀 기록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영국 감세한 폐지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8%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3.4% 상승, S&P 500이 2.6%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좀 강한 것을 보면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6.5% 상승, 테슬라가 7%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5.7% 상승,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6% 상승해서 제일 강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이 5.2% 상승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5.4% 상승, 그다음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5.4% 상승, 역시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5.4%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10% 급등, 쇼피파이가 6.5% 상승, UiPath가 9%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8.2% 상승, 리비안이 7% 상승했고요. 핀테크 업체인 인투이트가 6.2% 상승, 루멘텀 홀딩스가 6.1% 상승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인모드가 5.3% 상승, 그다음에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12.3%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4억 1천만 달러로 좀 집계가 됐고요. 240억 1천만 달러로 좀 집계가 됐고, 시장 예상치로는 235억 7천만 달러인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81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77달러였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이 2.06%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가 2%로 나타나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19.8%,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9월 사용자 수가 23% 급증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사용자 수 급증으로 매출이 1년 전보다 11에서 1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마크 모비우스가 미국 금리 9%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8%라면은 원칙적으로는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면은 금리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당분간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상품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BS, 바클레이스 증권 측에서는 주식시장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아직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금리 정책이 완화되는 순간이 시장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증권 측에서는 올 연말 S&P 목표 지수를 3,200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2,983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올 연말 S&P 목표치를 4,800에서 4,0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단기 랠리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1%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목표치가 4,000선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미국 증시 20%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평가돼 있지만은 상승 랠리는 지금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차단은 경기 침체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밀어넣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미국 경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봤습니다. 개별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오른 원인 중 하나가 뭐 호실적, 은행의 호실적이니까 개별 종목으로 먼저 좀 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좋았던 실적의 원인이 뭐였나요? 금리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이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순이자 이익이 24%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자 수익이 또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국내 은행주들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은행주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으면은 좀 즉각 좀 반영이 되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시장 전체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데이터가 즉각 반영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는 있으니까요. 은행주들은 앞으로 좀 좋은 실적 계속 가져가게 될까요? 그렇죠. 뭐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뭐 순이자 마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더뎌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의견들 하나씩 보면 마크 모비우스 측의 모비우스가 이제 미국 금리가 9%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는 조금 과도한 전망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헤드라인 CPI가 8%니까 네. 자기의 이론대로라면은 9%까지 상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자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숫자보다는 그런 의견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뭐 UBS나 바클레이스 측에서는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이 결국 단기적인 랠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뭐 바닥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UBS 측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고금리 기조가 좀 그만둬야지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약간 좀 전 단기적 랠리도 살짝 기대가 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 랠리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단은 저번에 10월 초에 기록했던 11,200, 11,300선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S&P 500은 3,800에서 3,900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단기적인 랠리를 활용해가지고 이럴 때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손실난 종목들 정리하는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게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손실 본 입장에서는 주가만 10%, 15% 올라도 별로 의미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냥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제 시장은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크게는 저는 물론 뭐 오늘 반등하는 얼마 전에 이제 저점이 네. 바닥은 아니라고 보지만 거기서 그렇게 또 크게 밀려 내려갈 것 같지도 않다. 한 10% 내외는 나오겠지만 뭐 20% 이상 그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이 단기 랠리 이 부분이 모건 스탠리 쪽의 상승 여력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가요? 맞아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을 한 4,000선으로 보고 있고 네. 저는 한 3,800, 3,9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숫자까지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올해 연말 S&P 목표치를 다시 한번 좀 4,000선까지 낮춰서 잡았거든요. 좀 뭐 계속 안 좋아지게 보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IB들 내리니까 같이 따라 내린 것으로 보고 있고 제일 강세론자였죠. 네, 오펜하이머 측이 맞아요. 기존에 이제 목표치를 S&P 500 올 연말에 4,800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같이 뭐 따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의견도 같이 보면 미국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거 좀 들어보니까 저평가 상태라고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뭐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아주 지금 강한 긴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힘들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의견까지 함께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무디스 측에서 이제 인플레를 차단하는 게 경기 침체뿐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너무 확실해지지 않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네. 하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1분기, 2분기에 올해 지금 기술적인 침체가 나타났는데 그걸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결국에는 그 탄탄한 고용시장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무리다. 이런 의견까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로블록스가 오늘 거의 20% 가까이 폭등이 맞아요.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클레이스 측에서 로블록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막 내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이비들 측의 뭐 의견인데, 아이비들 측의 의견과 국내 증권사들 뭐 의견이 뭐 매도 리포트 나오고, 네. 뭐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와도 뭐 그거 이제 반응을 이제 달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이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이 주가 상승했는데 9월 사용자 수가 23% 급증한 게 지금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뭐 게임주의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용자 수 급증이 향후에 이제 매출 증가에도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에도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사용주 수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까 외신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좀 연기해버렸거든요. 이게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뭐 실제로는 안 좋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루머도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중국의 사정을 제가 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어떤 지금 뭐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지금 뭐 미국 측에서도 중국이 왜 지금 연기하냐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중국 측 발표하더라도 뭐 크게 뭐 영향 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또 아이폰 생산 기지인 정저우를 전면 봉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요? 정저우요. 아, 네, 예. 정저우를 전면 봉쇄해가지고 이 부분이 애플에 관련해서는 좀 영향이 제한적인가요? 그렇죠. 뭐 이 중국에서 뭐 일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나머지 국가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로 뭐 결국에는 조금 더 비중을 옮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국내 시장 의견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사실 어제 상승할 줄 전 몰랐어요.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 상승이 된 거는 뭐 오늘 분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오늘 좀 반영이 됐고요. 금요일 날에 결국에는 수급에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한 게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조금 시장 좀 돌려놓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매도했지만은 결국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매수 폭을 늘리면서 네. 2,000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더 샀는데 지금 한 10일 연속 사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산 규모가 2조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저가에서 고가에서는 안 사고 저가에서만 시장 좀 흔들리면 또 매수하고 들어오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박스권 2150에서 2250 뭐 박스권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일정 부분 그래도 그저께 미국 시장 3% 급락할 때 나스닥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시장 뭐 어제 거의 약 강보합 수준으로 이제 상승했는데 오늘 나스닥 상승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도 그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랠리 살짝 가능할까요? 미국 시장 만약에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 시장을 보면은 네. 좀 달러 인덱스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네. 차트 보시면은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가 바닥을 좀 잡은 것일까 변동성이 가득해도 그래도 오늘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린 전략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손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